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충일 보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앙상블 코딩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진행했던 이 앙상블이 어떤 에러 비율을 보이고 있을 때 예측 그 앙상블이 왜 우리가 좋은 정답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진 분류라고 네, true or false를 예측하는 경우라고 하고 그다음에 동일한 에러 비율을 가진다고 했을 때, 그리고 각각이 독립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예측을 잘하는지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를 보면 그냥 조합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손으로 계산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클래시파이어가 15개 있고, 각각의 클래시파이어가 한 25% 정도로 틀리는, 여기 좀 안 좋은 클래시파이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앙상블을 하면 얼마나 좋아지는지를 좀 알려주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시파이어가 지금 보면 한 개면은 데이터가 틀릴 확률이 25% 정도를 틀리지만 우리가 개수가 10개만 되더라도 0.78 정도 확 줄게 되고 그다음에 20개 정도로 하면은 거의 0에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거는 그냥 이 콤비네이션, 이 조합을 통해 가지고 구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클래시파이어가 21개 정도 됐을 때 각각의 에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에러가 낮아지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걸 한번 시각적으로 활용을 해 보시면 아까는 0.25였죠. 0.25 한 이 정도. 0. 베이스 에러 0.25일 때도 거의 0에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고 거의 0.5에 가까워지지 않는 이상 에러가 좀만 낮기만 하더라면은 우리가 앙상블을 활용했을 때는 베이스 에러보다 훨씬 더 낮은 형태, 이거와 이거의 차이, 이만큼의 이득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면은 우리는 앙상블을 활용했을 때, 좀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활용하면은 더 예측을 잘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과제 같은 것을 할 때, 코딩을 할 때 이제 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메이저리티 보팅을 먼저 볼게요. 그래서 보팅을 하는 건데,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카운트, 각각의 값에 대한 예측값이 이런 형태로 주어졌을 때, 그래서 0, 1을 예측하는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졌을 때 각각의 웨이트가 주어지면은 이거를 우리가 np.average라고 하는 함수를 활용하면은 이것을 활용해가지고 예측하는 이런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argmax는 우리가 가진 값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의 위치를 출력하는 것이 argmax라고 하는 네,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argmax를 활용하면은 우리가 모든 애들이 투표했을 때 어디로 수렴이 되는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아니면 보통 이런 형태로 주어지는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인 클래시파이어를 주어준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래처럼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디시전 트리와 K nearest neighbor 이 세 가지를 활용해서 앙상블 모델을 활용한다. 그러면은 얘네들을 각각 입력 받아가지고 얘네들을 셀프에 넣은 다음에 얘네들을 학습을 각각 포문을 통해서 모든 애들을 학습을 쭉 시킵니다. 그 다음에 시킨 것들을 가지고 각각의 예측 값들을 가져가지고 모트가 probability면 우리가 이 probability를 활용해서 majority voting을 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각각의 라벨을 통해서 가장 많은 애들로 예측을 하는 결과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웃풋으로 또 확률 값으로 또 예측하는 그런 경우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 있는 코딩은 사실은 파이썬의 기본적인 문법이라고 네, 볼 수가 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 다 배운 부분이에요. 라벨링 코딩을 하고, 라벨링 코딩으로 우리가 모델을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네, 각각을 진행한 다음에 걔네들을 어레이로 넣어준 다음에 그 부분들을 우리가 각각 합쳐서 아그맥스를 빼서 모든 애들이 좀 많이 예측한 부분들을 빼서 우리가 부팅을 하는 형태의 코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많이 활용했던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가지고 진행을 이렇게 쭉 할 수 있고 테스트를 0.5 정도로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메이저리티 보팅을 통해서 우리가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활용해서 이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활용해서 10번 정도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넣은 것은 첫 번째 로지스틱 리그레션. 근데 여기는 파이프라인에 우리가 스케일러 그 데이터 셋을 좀 데이터를
정규화를 진행한 것에다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달아줬고 3도 K nearest neighbor도 얘를 앞에다가 스케일링을 달아줬고요. 그다음 두 번째 얘 같은 경우는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종합적인 앙상블 모델을 구현을 할 때 위에서 제가 만든 majority vote classifier라고 적힌 부분에다가 괄호에다가 각각의 클래시파이어들을 넣어주고 걔네의 이름들을 넣어줘서 한번 보면은 우리가 각각의 모델에 대한 성능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봤을 때 지금 로지스틱은 92%, DT는 87%, KL은 85% 정도의 성능을 우리가 테스트 셋에서 보이는데 근데 얘네들을 종합한 결과는 우리가 98%로 굉장히 우수한 성능으로 이 합친 결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뭐 힘을 합치면은 훨씬 더 좋은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우리가 베리언스 얼만큼 우리가 표준 편차를 가지면서 예측이 균일한가, 균일하지 않은가와 관련된 정보인데, 이 세 가지 방법은 네, 이 표준 편차가 커서 좀 예측이 균일하지 않은 결과도 있지만, 얘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가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니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또 네, ROC 커브를 그려가지고 다른 애들보다 우리가 더 좋은 메이저리티 보팅이 더 높이 있는 형태를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봐도 좋고 네, 아래처럼 봐도 좋고 우리가 굉장히 좋은 형태로 활용해서 예측을 잘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거 그림 그리는 거는 예전에 제가 했던 다른 코드에 있으니까 그것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앙상블 모델을 활용했을 때 우리가 걔네들을 각각 이렇게 넣어주고 예측을 한 것들을 종합해서 한 결과 하나하나를 활용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으로 좋게 예측을 잘한다라고 결론을 내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것들을 한번 시각화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얘를 시각화를 한번 해보면은 우리가 모든 데이터 네 가지를 각각 그린 다음에 지난번에 했던 디시전 트리, 디시전 바운더리를 그리는 것과 똑같은 형태로 우리가 그리드를 이렇게 쭉 나눈 다음에 이 그리드에 따라서 각각의 데이터들을 예측한 다음에 걔네들을 한번 시각화시키는 형태로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본 결과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우리가 알듯이 직선 형태로 우리가 선형적인 형태의 클래시파이어를 학습한 것을 볼 수가 있고 DT는 네, 이렇게 수직적인 결정 관계를 만든 것을 볼 수 있고 KN은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본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을 종합하면은 얘네들 좀 합친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측을 잘한다고 또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각각을 봤을 때 우리가 0번째 클래시파이어가 예측한 거, 첫 번째 클래시파이어가 예측한 거, 두 번째 클래시파이어, 그다음에 마지막 예측한 것을 봤을 때 우리가 Y 테스트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얘네들이 훨씬 더 잘, 네, 이 셋을 종합한 결과 얘가 더 예측을 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 번째 모델 같은 경우는 세 번째 샘플 같은 경우 얘는 1로 예측했고 얘는 0으로 예측했고 얘는 0으로 예측한 거죠. 근데 이 셋을 종합하니까 종합적인 결과는 얘를 0으로 예측을 했고 그 결과 네, 여기 실제와 제대로 예측이 된 형태로 네,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면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맞는 형태의 모델을 가지고 예측한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 SVC도 한번 활용을 해보면은 뭐 KNN, SVC, 로지스틱, DT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모델을 또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에 이 부분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야 하는데 직접 이렇게 하기엔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직접 코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도 앙상블 자체도 이 사이클런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보팅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여기에다가 우리가 각각의 모델들을 각각의 이름과 함께 넣어주기만 하고 어떤 형태로 보팅을 할지 이 하드 보팅은 제가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그냥 각자 한 표를 가지고 민주주의 형태로 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만들면은 이 하드 보팅.점 fit 하면은 얘네들을 알아서 각각 다 학습을 해주고 걔네들에 대한 예측을 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NN 예측하고 SVC 예측하고 LR도 예측하는데 모두들을 예측했을 때는 더 이런 결과가 나와서 예측을 잘한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소프트보팅을 한 경우는 조금 더 지금의 경우는 액큐러시가 조금 낮아진 형태를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형태, 여러분들이 직접 할 때는 네, 위처럼 이렇게 하지는 말고 아래에 있는 형태로 전체를 활용할 수 있는 voting classifier를 활용해서 세부적인 조건, 네, 아마 여기다 제가 넣어줬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네, voting classifier를 아마 여기 어딘가 네, 넣었을 것 같은데, 네, 여기는 제가 넣진 않았네요. 여기 넣지 않았는데, 그냥 여기서 있던, 네, voting classifier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서, 네, 여러분들이 모델을 구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voting은 제가 직관적으로 했을 때 민주주의와 같은 형태라고 했죠.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배깅이라고 하는 형태는 우리가 데이터들을 각각 분리를 해가지고 모든 클래시파이어가 서로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시파이어를 가지고 한번 또, 지난번에 했던 Plot Decision Reasons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배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백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많이 저희가 배운 거는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를 배웠는데 이 같은 경우는 각각 간단한 형태의 트리들을 계속 만들어 가지고 구현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다고 했고 이 같은 경우는 지금 트리를 500개 정도 만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샘플도 같이 하고 데이터도 샘플하고 그럼 데이터의 피처들도 샘플해서 각각의 클래시파이어가 서로 독립성을 가져가지고 모델을 만들 수 있게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에러가 났는데 제가 제가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아마 이 트레인의 형태가 좀 조금 안 맞아 생기는 건데 Y 네, 이게 Y 트레인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토가 났네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 제가 오토 났습니다. Y 트레인은 Y 트레인, 네, Y 트레인으로 여기를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네, 클래시파이어가 이제 만들어졌고 여기서 지금 만들어졌고 얘를 가지고 액큐러시를 해보면은 지금 테스트 셀에 대해서 네, 100%로 완벽하게 예측을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처들을 또 이렇게 쭉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거는 지금 네, 우리가 와인 데이터 셋을 가지고 XY를 구성해서 트레인 테스트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얘네들을 활용해서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에다가 트레인을 넣어서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테스트 셋에다가 예측을 하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또 중요한 사항 같은 게 또 뭘 봐야 되냐면 이 아래도 지금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모델이 네, 이렇게 배깅 이 랜덤 포레스트를 했을 때 각각 하나의 모델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예측을 잘하게 된 것을 또 여기 아래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디시전 트리도 뭐 이런 형태로 네, 배깅을 썼을 때는 훨씬 더 이 수직적인 경기가 아니라 복잡한 형태로 나와지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포레스트에 우리는 포레스트라고 하는 형태의 모델로 이 모델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feature importances를 치면은 이 각각의 피처들 중에 어떤 피처가 더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고 했죠. 이건 왜 그러냐면 모든 모델들에서 우리가 얘를 활용했는지 활용 안 했는지 이 변수를 활용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가지고 각각의 활용도를 가지고 이렇게 수치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 와인 데이터를 분류함에 있어가지고 지금 뭐가 높죠? 얘가 좀 높죠. 그럼 보면은 뭐 프롤라인이라고 하는 이 변수가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또 파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좀 해석을 할 수 있다. 어떤 모델이 중요하고 어떤 근거를 토대로 우리가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또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디시전 바운더리는 한번 그려보면은 이러한 형태로 네,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뭐 랜덤 포레스트 직접 쓰거나 아니면 여기 같은 경우는 네, 배깅을 통해 가지고 좀 직접적으로 만드는 형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뭐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배깅을 다른 데이터를 통해서 하고 싶다. 그러면은 KNN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걔를 우리가 배깅에다가 넣어주면은 이 CLF라고 하는 이 부분을 배깅에다가 베이직 클래시파이를 넣어주면은 우리가 배깅을 활용해서 모델을 또 이렇게 구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KNN을 하나 쓰면은 애큐러시가 한 이 정도인데 지금 KNN을 한 25개 정도를 합쳐가지고 만들면 훨씬 더 좋은 형태로 예측력이 훨씬 더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78%에서 테스트 69%에서 91%까지 확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배깅 같은 것을 통해서 예측을 더 잘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서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배깅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여기 랜덤 포레스트로 이게 가장 일반적이고 내가 특수하게 배깅을 직접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가 여기서 올린 이 배깅이라고 적힌 이 부분을 활용을 배깅 클래시파이어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은 배깅 하면은 랜덤 포레스트를 쓰는 게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 부스팅 얘기했는데 이 부스팅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이렇게 부스팅 모델을 만들고요. 부스팅 모델은 뭐 아다부스트 저희가 아다부스트랑 GBM 두 가지 배웠는데 에이다부스트를 쓰면은 이렇게 만들어서 뭐 500개에 0.1개 이렇게 하면은 이 아다부스트를 활용하는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이렇게 예측을 하면은 얘도 훨씬 더 테스트 셋에 대해서 좋은 성능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이거 시각화하는 것도 아까 비슷하게 이런 형태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에이다부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배우는 이 형태는 여러분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얘를 실제로 구현하는 것은 사이킨런에서 다 하나로 제공된 클래시파이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형태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활용해서 훨씬 더 좋은 형태의 예측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뭐 GBM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똑같이 Gradient Boosting Classifier라고 적힌 이 클래스를 통해 가지고 모델을 예측해서 훨씬 더 예측을 잘하는 형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러닝 레이트를 조금 지금 좀 낮추면은 예측력이 조금 바뀌는 형태로 볼 수 있고 이게 여러분들이 수정해야 하는 형태의 그 러닝 레이트가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뭐 이 정도로 하니까 0.8 정도 해서 이 데이터에는 AWS가 조금 더 잘 예측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 GBM은 이런 형태로 학습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내용은 조금 복잡하지만 구현하는 것은 굉장히 쉽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어떤 대회 같은데 뭐 여러분들이 나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GBM이나 뭐 에이다부스트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스태킹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델을 만들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DT, SVC, KNN 이 세 가지 모델들의 아웃풋을 가지고 또 그 아웃풋을 활용해서 또 다시 모델을 구성하는 것을 스태킹이라고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그냥 스태킹 클래시파이어라고 적힌 코드를 함수를 가져온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에스티메이터들을 이 리스트 안에 있는 튜플 형태로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우리가 적용을 해주면은 우리가 애큐러시 스코어를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델들을 가지고 또 앙상블을 할 경우 얘네들을 가지고 합칠 때 우리가 얘네들 또 모델의 형태로 얘네들을 합치고 싶은 경우는 스태킹이라고 적힌 형태의 방법을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앙상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코딩 같은 경우는 좀 단순해요. 우리가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보여주려고 이렇게 좀 복잡하게 만든 거고 실제로는 저도 이렇게 쓰진 않고 대부분은 여기 있는 이 아래에 있는 형태로 우리가 한 줄 적은 다음에 원하는 클래시파이어들을 안에다가 넣어주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강이니까 그냥 이렇게 뭐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진행을 했고 여러분들도 중간에 끊어가면서 복습을 해줘가지고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보강 강의 일단 앙상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